링을 누르겠습니다. 어, 또 한번. 데스크, 아니구나. 진행하겠습니다. 녹화를 하는 지금은 2025년 7월 31일입니다. 정말 오늘 크로스핏을 하고 왔는데,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같은 정말 정보가 미친 듯이, 어, 홍수 혹은 홍수를 너무 쓰나미인 것 같은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신이 항상 예, 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깨 있으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운동을 통한 계속된 뇌의 자극과, 그다음에 자극된 뇌에서 습득한 정보를 기억하게 해주는 우리의 수면이 필요하고, 또 다른 제2의 뇌인 위장을 좀 튼튼하게 해야, 그래서 먹는 것까지 식단, 요 삼박자가 최근에는 특히나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루 살짝 삑사리가 나서 몸이 살짝 식단을 잘못했다든지, 너무 매운 걸 먹었다. 그래서 혹은 잠을 좀 못 잤다. 혹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다. 혹은 안 했다. 이러면 어떤 의지력 자체가 딱 떨어지고 약간 디프레스가 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이 AI를 매일 쓰고 있고 이걸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매일매일 나오는 어떤 프로덕트를 보면 프로덕트 혹은 LLM이 어디까지 가능하나 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게 맞는데 그러면 살짝 너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10시까지죠. 오늘 아침 10시까지 이제 저희 회사에서 AI 해커톤을 진행했는데요. 도움니까? 자, 꺼야겠다. 네, 됐다. AI 해커톤을 진행했는데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이 돈을 상당히 페이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다들 걱정에 빠졌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들을 저는 반대로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죠. 먹고 살 건 아직 많다. 우리가 이렇게 정보가 많이 몰려오고는 있지만 그만큼 많은 정보를 프로세싱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간극 사이에서 아비트러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걸로 먹고 살 건 아직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저도 아직 너무 작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술을 좀 먹었다거나 이런 날에는 의지력이 딱 박약해지면서 AI고 나발이고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그래서 최대한 몸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여기 AI 조교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한 달의 마지막 주에 목요일 운동을 하는데 좀 너무 빡세게 한 것 같아요. 그죠?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제가 계속 실라버스를 수정하고 있어요. 이게 AI가 이제 빠르게 변하는 거에 발맞춰서 저도 실라버스를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한번 장표를 만들었던 걸 다 뜯어 고쳤어요. 전부 다 뜯어 고치고 물론 AI 발표 자료도 AI와 같이 만들고 있고 아이디에이션도 같이 하고 있고 방향성도 같이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거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 저의 욕심 때문인지 그것도 있고 사실 AI가 빨리 변해서 네, 발표 자료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벌써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저번 시간 거 리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오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그게 상당히 핫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살짝 한물 가기 시작했어요, 벌써. 살짝 한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개념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고 많이 합니다. 에이전틱 AI 엔지니어링 혹은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X, 트위터나 뭐 이런 데는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 컨덕터로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앞으로 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제가 해커톤을 3일이죠. 3일 동안 어, 진행하면서 거의 잠을 많이 못 잤는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것들을 케이스 스터디로 어, 좀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게 좀 됐죠. 네, 제가 한 2주, 3주를 비우는 바람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에도 어떤 리서치 결과는 제가 여기다 저번에도 링크를 넣었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프롬프트를 좀 잘 쓰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 그걸 넘어서 실제 LLM에서 붙어서 동작하는 툴 단 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좀 쉬운데 메모리를 LLM에게 지워주기도 하고요. 그 이제 롱텀 메모리, 숏텀 메모리 이런 것들도 있고 LLM이 아무래도 jagged 됐다고 표현하죠. 들쭉날쭉. 특정 분야에서는 너무 뛰어나나 특정 분야에서는 너무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미리 선 학습된 정보를 보내는 RAG, Retrieved Information을 Augmented 된 어떤 정보, 벡터 값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또 뭐 프롬프트도 유저의 프롬프트가 있고 실제 그런 툴들에 붙어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요즘은 프로덕으로 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쓰고 있는 커서가 그거의 대표적인 예고 가장 빨리 발전한 AI 도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숙제로 나눴던 것이 이야기했던 게 좋은 요약을 뉴스레터 요약을 할 때 키워드를 먼저 뽑게 하고 키워드로부터 그 키워드 전에 템플릿 즉 명세서를 먼저 항상 같이 만들고 AI랑 먼저 한번 만들고 좋은 리절트란 이런 거야 라고 미리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뉴스레터를 수집을 하더라도 키워드를 먼저 뽑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별로 거쳐서 뭐 내가 뭐 급진적인 형태로 뉴스레터를 써줬으면 좋겠다. 혹은 뭐 중독, 뭐 보수 이렇게 적을 수 있게 이런 단계를 해서 리절트 처음에 뽑아놓은 그런 형태로 결과를 이끌어가는 이런 협업 단계 그걸 이제 컨세크레 프롬프팅 혹은 연쇄 프롬프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식이 AI를 쓰는 데 있어서 1년에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고 지금까지 나온 방식들 대부분의 방식들은 이렇게 어, 설계되고 있어요. 뭐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커서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구조. 이 친구가 이제 리즈닝을 한다 그러죠. 추론을 한다고 하는데 추론을 하는 그 과정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유저가 아무리 간단한 동작 그 질문을 던지더라도 그 친구가 내부적으로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거죠. 뉴스레터 수집해라고 던지더라도 이렇게 동작하도록 요즘 프로덕트들을 많이 만든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저 단에서 한 번 더 그걸 지워주는 거하고 혹은 그 안 지워지는 거하고 프로덕트의 레벨은 더 다르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저희가 저저번 시간 언제였죠? week 5였나요? 4에 얘기했던 capability overhang 개념 때문에 그렇다. 지금 아주 엽기에 만연한 개념이죠. 한 5월 달부터 되게 많이 퍼져 있는 capability overhang 무슨 뜻입니까? 이 LLM은 이미 엄청나게 뛰어나나 프론티어 모델들은 엄청나게 뛰어나나 이걸 쓰고 있는 인간의 능력이 지리하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가정 혹은 이미 이제 맞다고 어느 정도 업계에는 맞다고 이제 쭉 퍼져 있는 진리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고 저희가 커서를 쓸 때 커서에서 이걸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커서를 쓸 때 자세히 보면 오른쪽 하단에 에이전트라는 모드가 뜨죠. 있요
여기 에이전트라는 모듈가 뜨고 저희가 이 모듈을 이용을 해서 여태까지 뭐 숙제든 뭐든 다 하도록 가이드를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에이전트죠? 겠죠? 저, 저라는 사람이 이 친구, 이 우측에 있는 이 창에 하나에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넘어서 멀티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의, 우리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 개념에서는 인스턴스라고 하거든요. 객체. 이 객체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이 친구들끼리 유기적으로 협업하게 하는 방식을 떠올려 본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자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이고, 그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다음의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면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해커톤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커톤 내용을 조금 좀 적어 놨는데요. 이번에 저희 회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이고 글로벌리 브랜치가 한 뭐 10개 있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한 300명 정도 되고 있고 빠르게 그것도 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더 늘은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보니까 엄청 많아요. 왜냐면 해커톤 참여한 사람이 거의 300명쯤 된 것 같으니까. 팀이 50개 정도 됐고, 그리고 CEO가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메일을 직접 써서 참여 안 한 사람들을 막 자기가 이제 나라별로 채널이 있거든요. 슬랙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 들어와서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너네도 다 신청해라. 나는 되게 뭐 푸시를 엄청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제가 뭐였냐면, AI를 이용한 회사의 모든 어떤 일도 괜찮으니까 생산성을 올리는 걸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주제였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IT 회사고, 글로벌리 24시간 공장처럼 돌아가는 회사고, 3교대가 유럽, 뭐 미국, 한국 이렇게 해서 아시아, 한국 위주로 돌아가죠. 이렇게 3교대처럼 돌아가는 구조고, 그 단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미 IT 기술에 의해서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어요. 24시간만 24/7을 넘어서 365일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거기서 이미 오래된 기술들도 좀 있고,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뭐 오토메이션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들이 일단은 대부분이었고, 뭐 그걸 넘어서 저는 사실 이런 강의도 하고, 어, 사실은 엔지니어들이 AI 도구를 아직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런 강의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한 달에, 일단 3달에 2번 하는 것 같아요, 최소. 그래서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하기보다 뭐 1시간 런치 테크톡을 하고 어떤 의미를 좀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최근에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capability overha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막 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돈도 많이 받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안 쓰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뭐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되게 간략한 어떤 오토메이션,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페인 포인트들을 단순히 개선하는 건 저는 별로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이걸 좀, 에듀케이셔널하게 좀 다가갔던 것 같아요. 어떤 직원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어, 처음에는 패러다임 자체를 저희가 지금 일하는 어떤 에이전틱 프레임워크, 에이전틱 코딩하는 이런 엔지니어링 기법 자체를 처음에 프로덕트로 하려고 했으나 그거는 너무 셀링하기 어려워요. 저희 어떤 심사위원들이 CFO랑 헤드 오브 HR이랑 CTO랑
CEO 이렇게 넷이서 하는데,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VP가 5명이서 합니다. 이렇게 5명이서 이거를, 물론 저랑 다 이제 초기 멤버들 다 친한데, 그걸 이렇게 제가 무슨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퀀터타이즈 정량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거여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잡았어요. 첫 번째는 어 일단은 어떤 C레벨,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하이어 레벨들은 어떤 정량화된 수치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어떤 데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뭐 때문에 많이 걸린다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디렉터들, 테크리드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정보들을 자기 밑에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기록하라고 강요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하면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 2시간 반 정도 걸렸으면 2시간 반을 그 일에 기록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 정확하진 않죠. 정확하진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어느 일에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고 있고 그 회사의 전략을 조금 더 어, 예측 가능하게 하고 싶은 C레벨들의 니즈가 있어서 그런 어떤 어, 리퀘어먼트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제 그걸 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저는 프로덕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 이 회사에서 AI 커서나 혹은 클로드 코드 같은 구독 형태로 쓸 수 있는 걸 유저 베이스로 다 제공을 하고, 유저 한 명당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AI 유지들을 C레벨들이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는 한 가지 가정이 있죠. AI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생산성이 높다라는 일단 베이스 어썸션이 하나 있고요. 이 가정 하에 AI를 많이 쓰는 사람은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C레벨들이 어, 그걸 모니터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보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도 이미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혹은 테크 회사들의 어떤 뭐랄까요? KPI를 뽑아내는 기술들은 되게 많아요. 도라라든지 뭐 스페이스라든지 되게 유명한 어떤 그런 기법들이 많아서 그것과 이것들을 이용하면 당신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 더 편할 것이다. 그래서 약간 오디언스를 딱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 한 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 프로덕으로 이제 해커톤 아이디어로 잡았고요. 그걸 구현한 그 대시보드,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뭐 다 있겠죠? 그다음에 뭐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그뭐 사람들이 써야 된다 뭐 이런 걸 가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데 저희가 엔지니어 넷에 BD 쪽에 계신 상무님 한 분, 5분이서 제가 리드고 해서 5명을 했는데, 모두가 클로드 코드를 써서 바이브 코딩을 하자. 그래서 두 번째가 저희는 이 해커톤을 전부 다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을 하자.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대시보드, 그다음 두 번째는 바이브 코딩을 해서 하자라는 거로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뭐 프로덕은 프로덕대로 우리가 해커톤 아이디어 프로덕을 잘 냈고요. 그것도 제가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저희가 얻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이제 결국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나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제가 일단 가르쳐야 됐어요. 처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어가지고 코딩들은 잘하나? 그분들도 헤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하는데 힘든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협업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고안했어야 됐어요. 그 단에서 제가 겪은 챌린지들을 오늘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해커톤 고에 적혀져 개발자의 AI 토큰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LLM에게 질문을 하면 그게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은 그 비용을 쓰는지가 그 이제 토큰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동전 이런 거죠. 토큰으로 그거를 얼마나 많은 이 AI 이제 서버가 있겠죠. 예를 들어 GPT면 GPT 서버에 얼마나 많은 요청을 했느냐. 뭐 그런 윈도우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 사용량을 계속 추적해서 유저 베이스로 그거를 어, C레벨들이 계속 트래킹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실험이죠. 개발자들이 바이브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아니죠. 관리자가 돼야 돼요. 관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을 가르쳐 줘야 됐지만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기법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서 그런 워크플로우들을 처음에 정리를 하고 들어갔어요. 뭐, 잠시만요. 워크플로우들을 정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위임을 하고 일을 위임하는 방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들을 미리 설계를 해놔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됐거든요. 저희는 커서를 쓰지 않고 클로우드 코드라는 걸 썼고요. 클로우드 코드에서 저번 주, 저번 주 금요일에 서브 에이전트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에이전트 안에서 수많은 에이전트들을 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에 있는 에이전트는 관리자가 되고요. 디렉터가 되겠죠. 그 밑에서 수많은 에이전트, 예를 들면 개발자 에이전트, 디자이너 에이전트, UX 엔지니어, 뭐 테스터 엔지니어, 혹은 아키텍트, 디자인 이런 사람들을 쭉 미리 구현을 해놓고 그것들을 하나의 오케스트레이팅하는 상위의 존재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상위의 개념이 되는 거고 요 밑에 에이전트 1, 뭐 데브, 개발자 이렇게 있고 서브 에이전트들이라고 적을게요. 화면 보이시죠? 예, 디자이너, 뭐 3, 뭐 QA, 뭐 퀄리티 엔지니어라 그래요. 뭐 이렇게 뭐 등등 있겠죠. 여기 뭐 그다음에 여기 다큐멘트 만드는 사람들 꼭 넣었어요.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들을 미리 구현을 해놓고요. 서브 에이전트들끼리 협업은 사실 클로드 코드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요 구현을 하는 단계를 저희가 처음에 다 같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설계를 다 같이 하고 각자 클로드 코드를 구매를 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롤을 나누고 롤도 AI에게 나눠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각자 롤을 나누고 나는 뭐 뭘 개발하고 백엔드 개발하고 프론트 개발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개발하고 이렇게 나누고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서브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서브 에이전트거든요.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미리 다 설계하고 사실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API를 직접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있고요. API 디자이너, 그다음에 OD 시스템 아키텍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애널리스트, 디버그만 하는 애, 그다음에 어떤 대시보드를 구현을 하니까 대시보드를 모니터링하는 친구, 뭐 등등등등 실제로 데모 시나리오만 지금 나온 UI UX를 기반으로 데모 시나리오만 이제 계속해서 구상하는 친구 뭐 등등 있습니다. 이런 건 뭐 되게 많아요. 퍼포먼스만 측정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요거를 또 어떻게 콜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에이, 여기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가 이 안에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잠깐 깨져서 보이네요. 이렇게 다 나와요. 이 친구들에게 직접 콜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음, 음. 다큐멘트 이 친구에게 지금 파일 코드들을 기준으로 끌 또 업데이트 해줘. 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애에게는 뭐 다른 걸 쏜다든지 뭐 이렇게 쏜다든지 뭐 이런 걸 시킬 수 있어요. 혹은 그냥 이렇게 시키지 않고 그냥 되게 제너럴한 일을 시켜도 얘가 알아서 분배를 다 합니다. 이 최상위 에이전트가. 이걸 그래서 이 클로드 코드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커서 대신 클로드 코드를 쓰도록 했고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보면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인데 제가 뭐 딱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들은 이 친구들이 알아서 또 구현이 되어 있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미리 돼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어떤 친구들끼리 막 서로 콜을 하고 불러야 될지도 여기 다 구현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직접 다 짠 게 아니라
여기 클로드 코드에서 이런 걸 좀 도와줍니다. 이렇게 일을 좀 했고요. 요걸 하면서 또 저희 네 명이 다 같이, 이제 기터브는 다 아시니까, 기터브의 저장소에 최상위, 어떤 저장소를 하나 설정을 하고, 저희가 그 저장소를 기반으로 네 명의 엔지니어가 같이 일을 했고요. 네 명의 엔지니어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파일을 한 군데에 같이 쓰는 거죠. 한 PC에 저희가 하나의 파일을 같이 쓰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파일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 네 명이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행동 강령이 필요했어요. 그 행동 강령은 뭐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노동법이 있죠. 노동법은 상위 개념이고 뭐죠? 그 취업 규칙 같은 게 이제 회사에 꼭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법상. 취업 규칙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모두 다 클로드를 쓰기 때문에 클로드.markdown 파일을 만들어서 모든 참여자와 에이전트가 따라야 할 공통의 규칙을 미리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의 규칙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저희가 엔지니어가 4명이기 때문에 코드를 에이전트가 개발하고 나면 이거를 음, 회사에 바로 올려서는 안 된다. 회사라든지 혹은 기터브 저장소를 이제 회사라고 표현할게요. 거기 바로 올려서는 안 된다. 먼저 이슈를 발행하고 이제 기터브에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태까지 저희는 코드만 썼잖아요. 그냥 코드만 볼 수 있는 걸 봤는데, 설명용. 어, 보면, 여기 보면, 이슈라는 것도 있고요. 뭐야, 다 날라갔나? 아, 이거 안 되겠다. 예, 가보면, 단순히 여기는 저희가 만든 코드에 대한 내용이고, 코드를 넘어서 다른 거, 이제 뭐 어떤 이슈, 이거는 지라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건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공통으로 관리하는 이 코드에 어떤 것을 넣고 싶을 때, 나도 여기에 코드를 컨트리뷰션 하고 싶을 때, 이런 풀 리퀘스트 리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런 형태로 내게 체인지가 뭐가 됐고, 이거를 리뷰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 리퀘스트라고 하고, 여기 또 액션스라고 있어요. 풀 리퀘스트를 만들었을 때, 요 풀 리퀘스트가 생겨남과 동시에 이 GitHub는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죠. 물론 그것도 다 미리 다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도 다 에이전트들이 다 했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이런 걸 미리 다 설계를 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풀리캐스트를 올렸는데 새로운 글이 기고됐어요. 글로 표현할게요. 글이 기고됐는데 그게 우리 회사의 취업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다른 취업 규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자동으로 테스트를 돌려주는 것들 이렇게. 그래서 이슈 풀리캐스트 액션스를 이 친구가 어, 어디 갔지? 발표자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 전체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취업 규칙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커서를 쓸 때 커서 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저희가 엔지니어가 4명이잖아요. 4명이고 엔지니어마다 에이전트를 뭐 6, 7개 많으면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또 쓰기도 해요. 각자가 어떻게 보면 매니저가 된 거죠. 그것도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에이전트 하나만 썼어요. 커서 때는. 근데 지금은 에이전트가 무슨 6개씩 막 밑에서 밑단에서 막 들고 일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고 일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고 이거를 또 아까 만들어 놓은 어떤 공통의 규칙에 의해서 코드 컨트리뷰션을 되게 빨리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메인 브랜치가 가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전체 코드가 방향에 가면 이 사람들이 막 중간중간에 막 자기 코드를 막 넣는 거예요. 플리캐스트를 통해서 테스트가 다 통과해서 이슈를 발행하고 나는 뭐 백엔드가 뭐 됐고 뭐 이런 걸 다 엔지니어 4명의 서브 에이전트들이 이거를 막 발행을 해서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병목 현상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왜 서로가 넣은 코드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또
설계를 해놓은 방식이 아무리 그렇게 서브 에이전트를 많이 처음에 설계를 하더라도 결국에 일을 하다 보면 에이전트들끼리도 버그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버그가 발생한 거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했거나 문제가 너무 크다 싶으면 저는 그거를 다시 공통의 취업 규칙에 넣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면 취업 규칙을 이 친구들이 서로 막 넣는 거예요. 그럼 룰이 막 넣었다 빠졌다 넣었다 빠졌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뭐라 그러죠? 이런 어떤 병목 현상, 첫 번째 병목 현상이 코드 자체의 병목 현상이 있고요. 그걸 코드 자체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더라도 그 코드 자체가 플리캐스트, 즉, 뭐 어떤 내가 메인스트림에 넣고 싶은 게 있을 때 만드는 그것이 글을 발행했다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 글을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동 테스트가 또 돌아가는데 에디팅이 들어가는 거죠. 에디터가 그걸 검수를 하는 코스트가 또 있어요. 그것을 또 에이전트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대시보드를 만드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AI 유지지를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건데, 이건 무슨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팀이 또 여러 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공이 많아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버린 거죠, 배가. 그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 오버헤드가 너무 커지고 코드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다가 잠깐만 오늘 채팅이 안 보이는구나. 잠시만요. 처음에는 이게 빠르게 일을 하다가 속도가 진짜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병목 현상만 하루 종일 이제 나중에는 코드 개발한 지 1시간 넘어가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해결해 보려고 제가 뭘 했냐면 이거 이게 첫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 첫날에 벌어진 일인데, 이 첫날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지금 저희 그 엔지니어 4명이 인당 $100짜리를 결제를 했어요. 클로드 코드를. 그러면 이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쓰면은 저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100짜리가 하루에 이용 가능한 코스트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금방 도달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좀 효율적으로 시켜서 그런 건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맥스 요금제라고 하는 한 달에 $200짜리로 결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캐파시티가 5배 늘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 해커톤 기간에 제가 들은 되게 충격적인 기술이 하나 있더라고요. 클로드 스쿼드라는 게 있어요. 클로드 스쿼드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에이전트를 하나 틀면 그 안에 서버 에이전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상위 에이전트를 여러 개 틀 수 있어요. 즉, 방금까지 이게 지금 복잡해지죠? 방금까지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위 에이전트가 밑에 직원 5명 서브 에이전트를 데리고 있었고, 그렇게 제가 일을 시켰다 치면 그 상위의 에이전트를 제가 N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제 PC의 캐파시티가 허용하는 한 그거를 N개까지 늘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8개까지 늘렸습니다. 8개까지 늘렸으니까 일단 토큰을 막 미친 듯이 쓰고 일을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뭐 하루 종일 병목 현상만 잡고 있다. 하루 종일 병목 현상만 잡고 있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그래서 첫날은 거의 뭐 밤을 새다가 야,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병목 현상만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가 한 2시쯤 첫날도 심화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여드린 여기서 이 친구 벨로시티 X라는 이름도 사실 AI가 짜줬어요.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 뭐 ROI가 얼마 나올 거고 뭐 이그젝티브 대시보드를 만들 거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죠. 이거 프로젝트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둘째 날. 이게 2.0이고요. 2.0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해서 진행을 하자. 일단 첫 번째. 둘째, 일단 완벽히 인간들의 롤을 나누자. 첫 번째, 뭐 AI 개발 리더. 한 명은 개발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개발만 한다는 건 이 개발하는 사람이
시키는 에이전트, 그 밑에 서브 에이전트, 개발팀이 이 개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처럼 회사를 이제 워크플로우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 우리 네 명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게 이제 그 GitHub에 있는 어떤 코드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테니 요거를 또 리뷰하는, 리뷰, 즉, 뭐, 이 사람들이 각자 PC에 또 클로드 코드가 깔려 있고 그 코드를 주기적으로 땡겨온다고 하거든요.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안 하죠. 사실은 클라우드 코드가 할 거고 그 친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땡겨와서 우리가 만든 대시보드를 그들이 테스트를 해요. 직접 테스트하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 어떤 개선점들로 보이는 것들을 이 친구들이 뭐 핑퐁잉을 하죠. 핑퐁잉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또 어떤 템플릿, 저희 뭐 명세서 매니페스트 같은 걸 저번에 우리 같이 만들었었잖아요. 그것처럼 미리 만들어 놓은 그게 있고,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저한테 다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다시 가지고, 제가 개발 리드거든요. 다시 이 친구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얘가 또 그걸 가지고 액션 아이템들을 쭉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중간에 이거 다시 뭐 개발자에게 넘긴다든지 혹은 UI 개선하는 쪽으로 넘긴다든지 이 친구가 다 그, 어, 제가 다 그거를 에이전트한테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명 같은 경우 그걸 했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여자인데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그 친구가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놓고 저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매니저도 했는데 프로덕트 매니저는 뭘 하느냐? 저희가 이 결과물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PPT 파일을 만들어도 되고 두 번째는 어, 뭐지? 저기 5분짜리 영상, 5분 이내의 영상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그것도 5분짜리 영상을 만들기로 저희는 결정을 내렸고요. 공통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5분짜리,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나서, 그것도 AI로 만들자. 바이브 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AI 프로덕트가 엄청 많잖아요. 뭐, 제미나이도 있고, 뭐, 노트북 LM도 있고, 뭐, 챗GPT도 있고, 뭐, 등등등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걸 툴을 이용해서 다 즉, 저희는 이 해커톤을 무조건 AI를 다 이용하는 형태로 했거든요. 뭐, 번내 얘기인데, 저희가 이걸 겪으면서 이제 프로덕트를 넘어서 어떤 겪은 여러 가지 레슨 런들을 블로그로도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제출을 할 예정인데, 아직 제출 안 했는데, 즉, 하여튼 PM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프로덕트 매니저. 그다음에 요거 피드백 반영은 이제 공통의 역할입니다. 워커플로. 그래서 다시 뭐 받아서 하는 거 이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불필요 이게 불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불필요한 절차를 좀 제거하자.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슈를 발행하고 풀리퀘스트를 꼭 만들어야 되고 풀리퀘스트가 생성되면 테스트가 자동으로 도는데 그 테스트를 클로드 코드가 모니터링해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코드를 메인스트림에 반영하자. 뭐 이런 형태의 워크플로우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를 그 어떤 깃에 올려서 하지 않고 즉 GitHub에 올려서 어떤 다른 데서 하는 거를 클로드 코드가 모니터링하게 하지 않고 단순히 이 개발하는 사람의 PC에서 이 AI 에이전트가 그 테스트를 직접 돌리게 하는 거죠. 그 테스트를 직접 돌리게 하고 그거를 또 검증하는 AI 서브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 그리고 여기에 올리는 것만 삭제하더라도 엄청나게 뭐 개발 속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이걸로 하니까 일단 겁나 빨라졌습니다. 겁나 빠르고 저희의 데모가 좀 성공적으로 됐거든요. 어, 아, 그래서 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면, 음, 잠깐만요. 저희 팀 이름은 AI 크로스피터
되게 죄송한데 저희 팀에 크로스핏을 저밖에 안 하는데, 아, 2명 하거든요. 제 친구. 루이스 봤는데 팀 이름을 저 때문에 AI 크로스피터로 했습니다. 골 때리죠. 뭐 이런 형태로 AI로 제네레이트한 대담을 넣어요. 잘 들리시나요, 근데? 소리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리 안 들려요? 이 네, 영상에 소리 안 들리죠? 네네. 아,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음, 영상의 소리를 들리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모바일로 이거를 틀어서, 음흠, 음흠. 뭐야? 아, 잠깐만요. Really keeping engineering leaders busy, maybe even up at night, managing this explosion of AI tools within their teams. Yeah, it's a fascinating time, isn't it? Everyone's rushing towards AI, which is great. But there's 들리시나요? this common critical blind spot emerging. We're sort of calling it the AI tool expense mystery. 이런 대담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 이걸 노트북 LM으로 제네레이트 해가지고 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뭐 이렇게 대시보드에 들어간 것들을 다 이제 그 대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대시보드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은 코스트들이 유저 베이스로 유저 이용이 되고 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도라 지표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넘어서 프레스 릴리즈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프레스 릴리즈는 이제 아마존에서 쓰고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이긴 한데 코칭 프로그램 중에 이제 고객사들에게 하는 당신들이 우리 아마존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3년 뒤에 미래를 그려보고 그때 매출이 얼마나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건데 거기 지금 서울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FAQ. 그래서 코어 프로블럼이 뭐, 푸는 게 뭐고, 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는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프레스를 기사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도 제출했고요. 이거 다 물론 전부 다 AI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도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발표 자료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다 AI를 이용해서 했고, 전부 다 손으로 한 거는 아까 발표 자료 뭐 한두 개 정도를 한 게 다고, 이제 노트북 LM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어떤 프레스 릴리즈나 뭐 이런 것들 다 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어떤 제가 쌓은 경험치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되게 공유를 되게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걸 하면서 저희 엔지니어들, 저는 이제 그래도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저랑 같이 이걸 한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들도 다 커서 쓰고, 코파일럿 LLM 옆에 붙은 거 쓰는데, 여태까지는 그 친구들이 다 이제 능력이 다 좋다 보니까, AI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저희가 챗GPT한테 질문하는 형태로만 이거를 이용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이 소리가. 그러다가 지금 이런 어떤 자기가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고 그 친구들도 상당한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일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규칙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것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미리 감지하고, 그것을, 병목 현상이 아예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핵심이다. 근데 이게 잘 보면, 그냥 사업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직원들 부리고, 직원들끼리 어떤 뭐, 특정 팀이나 스포츠 팀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결국에 인간들끼리 결국 어떤 병목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병목 혹은 아규먼트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데 핵심은 그 역량인 것 같더라. 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키 테이크어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떤 워크플로우의 구조를 되게 잘 설계하고, 어떤 상호 규칙을 잘 짜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에이전트를, 제가 이제 느낀 게 있는데, 에이전트가 이제 여러 개 있고, 뭐 에이전트들끼리 일을 뭐 아무래도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그 내부적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 병목 현상을 어떻게 잘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파이프라인들이 다 설계가 좀 돼 있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조금 적긴 하지만 결국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간의 개입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첫날, 그다음에 둘째 날도 일부러 시간을 되게 많이 날렸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고양이가 쳤어요.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에이전트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그 둘들끼리 최고의 효율이 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숙제는 이것을 협업 그 어떤 에이전트들끼리 일할 때 어떤 프로토콜로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문서로 작성하시는 것을 제가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도 이거 그냥 그래프해서, 전체 그래프해서 AI한테 던지면 돼요. 던지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딥 리서치 돌리면 그 친구가 딥 리서치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죠. 15분 정도 얘가 고민해서 정말 좋은 리서치 결과물을 줘요. 하지만 먼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예제로 든 것이 아티클 작가하고 HTML 디자이너. 아티클 작가라는 것은 결국엔 주제에 대한 글을 직접 쓰시는 그렇군요. 아이고, 네, 재현님, 아기가 코딩이 배우고 싶은가 봐요. 바이브 코딩이. 이번 주말에 강의하는데 말이죠. 아기들한테 바이브 코딩 얼마나 배우고 싶을까. 네, 하여튼 첫 번째 에이전트 1의 아티클 작가라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가 HTML 디자이너, 즉 뭐 어떤 뉴스레터를 만든 그 어떤 글 초안을 베이스로 받아가지고 템플릿에 맞게 뭐 템플릿을 미리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템플릿에 뉴스레터들이 이쁘게 딱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영세서를 잘 만드는 그 친구 둘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둘이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를 처음에는 맨땅에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해보는 거하고 단순히 LLM에게 질문을 하는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혹은 그렇게라도 시간이 귀찮다 그러면 일단 물어보시고 그 친구와 대화를 좀 시도하세요. 참고로 아주 좋은 기능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트북에 램을 들어가십니다.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가 제가 막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죠? 이 친구랑 했어요. 여기 들어가서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요거를 던지면 여기 딥다이브 컨버세이션이 나와요. 아까 그 두 명이서 대화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얘를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제너레이트 돼요. 여기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제가 여기 미리 제너레이션 된 이거 왜 안 돼? 여기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 게 인터랙티브 모드가 있어요. 이거 여기 제가 5분짜리
그 시간이 있고요. 여기 인터랙티브 모드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일단 이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얘가 이제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화가 나오고요. 대화 중간에 제가 조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 중간에 이 친구에게 그러니까 이 둘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고 거기 제3자로 제가 껴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저희의 숙제 있죠. 그 숙제를 던지고 이 친구가 딥다이브를 하도록 만들고 혹은 조사한 것들을 여기에 이제 소스로 넣으시고요. 제네레이트해서 소스를 만드시고 이 친구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구글에서 좋다라고 뭐 최근에 나온 거니까 좀 꼭 써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걸 영상을 트시고 여기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서로 대화하시고 뭔가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거는 한번 써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써보시고 요 숙제를 이번에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코드 개발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봐 주시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남을 거예요. 다른 것보다. 앞으로 AI 에이전트는 모든 쪽에 다 나올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클로드 코드를 쓴 건 그 친구가 가장 앞서 있어요. 가장 앞서 있고 뭐 당연히 제미나이, CLI 등 지금 뭐 코파일럿 지금 챗GPT에서도 GPT 에이전트가 이미 나왔죠. 그래서 컴퓨터를 다 컨트롤하긴 하는데 지금 이 친구처럼 뭐 하나의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들을 포괄적으로 막 컨트롤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는 사실은 모든 AI 회사들에게 공통적으로 구현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왜냐하면 패스트 러닝 하기가 너무 세상이 좋거든요. 노트북 LM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서로가 프로덕트의 컨텍스트를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이 지금 미친 듯이 싼 가격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써보시기를 강조드리고요. 여기에서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꼭 공부를 하시고 기시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숙제고요. 네, 숙제까지는 질문이 없으시죠? 그죠?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하죠. 저도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커피챗 시나리오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좀 재밌게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2024년 수학 천재의 잠깐만 AI 에이전트 서로 다른 서비스들 간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죠? 진군? 아까 클로드 커서 그것도 파이프라인 각자의 API가 있기 때문에 SDK가 있어요. 네. 구상할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즉 아까 네 맞아요. 일단 첫 번째 태진 군의 그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를 구현해 달라고 해도 클로드가 그냥 구현해요. 서로 다른 서비스 간에 동작시키도록 SDK를 가져와서 구현해라.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그다음 겨울님이 질문하신 게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구상할지. 아니야, 에이전트 1, 2는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아티클 작가고, 두 번째는 디자이너예요. 이 둘이서 어떻게 협업을 하게 하는지 프로세스를 한번 구상해봐라. 여기 이제 수많은 이런 어떤 정보들을 미리 던져주셔서 AI에게 이걸 생각하게 하셔도 되지만 이 들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그걸 고민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작품이 조금 있는데 누구지? 뮤트 좀 제가 누를게요. 아닌가? 모르겠다. 네, 도훈님, 종환님인가? 네, 일단은 뮤트 다 누르겠습니다. 네, 됐고 다음 도훈님 질문. 오늘 질문이 많네요. 너무 좋다. 숙제는 지금까지의 숙제로 별개로 보고 여러 에이전트들 뉴스레터를 발행해 본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뉴스레터를 발행한다는 컨셉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티클 작가 디자이너를 설정한 거긴 하거든요. 굳이 뭐 아티클 작가 디자이너로 설정 안 하시고 에이전트 1, 2를 뭐 개발자 디자이너 혹은 뭐 원하시는 지금 일하고 계신 곳에 직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뭐 회계하고 계신 분이면 회계사, 그다음에 옆에 있는 변호사. 그 둘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뭐 이런 것들 하셔도 되고요. 되게 지금 많습니다. 사실 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업 구성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지금 저희 자체는 방향 자체가 뉴스레터 프로젝트였잖아요. 어떤 컨셉 자체가 컨셉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끝까지 이걸 밀고 가는데 이제 아티클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아티클의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UI로 찍어주는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그 둘 간에 어떻게 협업을 하면 좋을지 협업 프로세스를 한번 설정을 해봐라. 이거를 숙제로 드린 거거든요. 네. 재원님 여기까지 질문 아티클 됐을까요? 교수님. 아티클 작가는 아티클을 어디서 가져오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진짜로 작성을 하게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번외예요. 에이전트 3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구상한다고 하면 에이전트 3은 아티클을 어디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뭐랄까요? 보통 그런 거 수습이 하나요? 이런 회사에서 수습 저희 저기 투자은행 같은 데 보면 수습은 혹은 주니어들은 계속 그 보고서만 발행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하나 두면 되고 아티클 작가는 주제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일단은 주제를 잡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것이다. 다른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것들조차 교수님 혹은 다른 분들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방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한 거고 다르게 생각한 거고 에이전트 3이 아티클을 뭐 직접 크롤링 해오는 사람, 뭐 혹은 아티클이라든지 뭐 다른 뉴스레터들 수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수집된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검수하는 에이전트 4, 뭐 에이전트 5, 6, 7 뭐 이렇게 그래서 그들끼리 협업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인데 협업 콜라보레이션 프로토콜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이번에 숙제인데 에이전트 1, 2만 딱 제한해가지고 작가와 디자이너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 시간을 길게 달라. 일주일 이거 그냥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원하시면 교수님이 달았는데 드려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피챗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 테니까. 2024년에 뭐였죠? 이거 IMO 인터내셔널 매스메디컬 올림피아드죠.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리스트 수준의 성적을 달성했다. 라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네이처지 논문을 냈어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화제였죠. 그래서 이들이 그때 이걸 구현한 방식은 뭐였냐면 이들은 각자 뭐 TPU가 직접 있으니까 엔비디아 걸 쓰지 않고 구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했던 방식이 하나는 논리적 수학자고 하나는 직관만 하는 친구. 이 둘이 협업하게 하는 것을 하나는 아이디어만 계속 제안하고 하나는 공리와 정리, 뭐 하나는 오차 없는 그걸 논리적 증명만 하는 에이전트. 이 둘이서 일을 협업하게 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인간이 설계를 한 거죠. 저희 같은 방금 이제 에이전트 숙제가 나왔잖아요. 설계를 해서 요거를 24년에 풀어봐라 했더니 금메달 수준의 그 어떤 정답을 냈다. 그 과정 자체도 좋았고 그랬다. 그래서 여기 이제 블로그도 있고 여기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요걸 푸는데 인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25년도 최근 이제 여기 보면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일주일, 7월 20일이 언제죠? 일주일 조금 넘었네. 그렇죠?
태희님 뮤트해야지. 네. 최근에 7월 20일인가요? 그것보다 조금 전이었나? 이 오픈 AI에서 먼저 결과를 냈는데, 여기서도 금메달 수준의, 약간 수준에 도달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르게 한 게, 에이전트들을 쓰지 않았고요. 그냥, 추론 모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픈 AI 보면 GPT-5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GPT-5가 곧 나오죠. GPT-5급에게 이거를 시켰대요. 그리고 단 하나를 시켰는데, 계속 생각하게 했대요. 계속 추론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많이 줬더니 이 친구가 결국에 올림피아급 금메달급에 도달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 의미를 여기서 이제 막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capability overhang. 지금 이미 프론티어 모델은 졸라게 똑똑하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 친구가 계속 생각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설계를 잘 해주면 그 피드백 루프를 잘 설계를 해주면 어, 엄청나게 강력한 모델이 있다. 강력한 우리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 많잖아요. 뭐 수학적 난제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리만 가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조차 이 친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의하고 있는 의미 자체는 우리 인간의 질문 자체가 아주 엄청나게 지리해서 그 단계를 메꿔주는 곳에 뭐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강의 자체도 그런 거고, 혹은 아까 그 에이전틱 엔지니어링도 그런 거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뭐 함의하고 있는 것도 될 수도 있고, LLM은 지금부터 계속 발전 중인데 GPT-5가 나오고 뭐 오퍼스포도 엄청나게 대단하죠, 클로드. 그런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 더 이제 이미 다음 모델들은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고 아직 프로덕타이즈가 안 된 건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대단하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것들의 지금 capability overhang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오픈 AI 내부에 있는 고위 직원들이에요. 이것들을 설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얘네가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 똑똑한지 잘 모르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계속 이 친구가 생각하게 했더니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하네스라고 표현하는데 목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네스를 지어주는 것보다 그냥 이 친구가 알아서 그냥 시간을 주고 비용을 쓰도록 설계를 하기보다 그냥 방향을 네가 해라고 했더니 알아서 하더라. 그래서 AGI의 세상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막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최근에 거주 씨가 했죠. 오픈 AI 거주 씨도 샘 알트먼도 하고 뭐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함의하고자 하는 의미가.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AI가 엄청나게 똑똑하죠. 이 친구들을 어떻게 구조하고 지휘할 것이냐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게 일단은 지금의 결론인데, 이것조차 이렇게 이 친구가 계속 그냥 생각하면 더 잘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AGI는 저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당연히 알아서 이제 계속해서 동작할 텐데 그런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금 AI가 이렇게 세상을 잡아먹고 있는 어떤 지적 노동을 여태까지 인간들이 해왔던 그런 분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영역을 넘어서 미제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영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의 세계와는 아직 괴리가 많이 크죠. 그 단에서 이제 할 것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국 이 친구는 근데 로봇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긴 한데, 참 무섭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제가 좀 횡설수설 마지막에 좀 하긴 했는데 오늘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대강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